자, 여러분 생글생글 427호가 나왔습니다. 427호. 자, 보십시오. 자, 보이십니까? 427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이미 배달됐거나 그렇겠죠. 역시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요번 주 커버 스토리는 조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슬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리의 사슬, 그렇죠? 그런 그 선박 비리가 왜 생기느냐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고, 그 원인, 더 깊은 원인, 아주 기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사건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항상 생글생글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이론, 논리, 생각의 깊이, 그런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단순한 사고 그 자체보다도 그 사고 내에 숨어 있는 어떤 그 관과 그 어떤 비리 관계, 그런 모기사슬이 왜 생기며 그 원초적으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경제적 이론에 대해서도 4호면에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다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면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한번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4호면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글생글 기자 뽑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환경 인송 장학생 선발이 지금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 환경 인송 장학금. 그 1년에 한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장학금.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고, 아시는 선생님분들은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께 저희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인송재단하고 환경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만원 하고 하반기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학생이 직접 전달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는 제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생활이 좀 어려우면서도 공부는 잘하고, 공부는 썩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은 꼭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다 써져 있습니다. 생글 홈페이지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면에는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만들어 올렸습니다만은 그 소수자 우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그게 이제 합헌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기사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제 동영상과 함께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4호면 이제 커버 스토리인데요. 비리의 먹이사슬 어떻게 왜 생기느냐 도대체, 그런 데 써놨습니다. 자, 5면은 제가 썼는데요. 5면에 이제 나오는 논리가 뭐 공공선택 이론이랄까, 포획 이론, 또 어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자유주의 이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흔히 그 어떤 비즈니스와 정부와 관료 간에는 어떤 먹이사슬이 있어요. 그 비리의 먹이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생기냐 이거죠. 관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런 비리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고난이 이렇게 많으면 업계에서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유혹이 생기죠, 그렇죠? 로비해야 할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로비해야 될 유혹이 생겨요. 그 사이에 비리가 많이 짝 트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특히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옆에서 막 규제가 많이 세게 있다 그러면 뭔가 뒷돈으로 뭘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정부 공무원들도
이 나라만 위해서는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 정책을 만들 때 그 사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이 법을 만들고 이 정책을 만들 때 나한테 유리할 거냐, 그렇죠? 내가 퇴직하고 나서 뭐 유리한 게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께서는 반발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난 그렇게 일 안 한다.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분들 계시고 아주 양심껏 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런 공무원계가 전부 다 욕을 얻어먹기는 합니다만, 이걸 이론화한 것이 공무원선택 이론입니다. 공무원들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 때나 법을 만들 때. 그렇죠? 어떤 지원금을 늘리고자 할 때. 지원금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워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 너는 주고 너는 안 주고,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 비리의 사슬 때문에. 근데 포획 이론은 뭐냐면, 포획 이론은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계가 어떤 전문적인 업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거꾸로 관한테 뻥을 치는 거예요. 약간 우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국제 경쟁력도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뻥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규제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를 포획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물치기, 포획 알죠? 포획 싹 이렇게 잡는 거. 그렇죠? 이건 거꾸로 업계가 포획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의 틀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죠. 거꾸로. 이 두 이론이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의 이론입니다. 두 개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부의 규제가 많은 큰 정부일수록 이런 비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정부가 규제가 심하고 규제가 강하고 그러면 비리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도 보십시오. 독점 노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금 통제. 그러니까 요금을 통제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증축하고 물 빼고 사람 막 넣고 화물차 더 넣고 이러다 사고 난 거예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믿지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금은 딱 여기 실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추려면 더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넣는 수밖에. 그렇죠? 시장대로 안 움직인 결과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비리는 곳곳에서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열어놓으면 요금은 올라가겠지만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적정한 규제를 가하는 거죠. 뚜껑을 아예 덮어놔버리면 끓는 거예요. 밑에서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더 싣고 뭐 짐차도 더 싣고 사람도 막 더 싣고 배도 막 고치고 위에 객실 더 만들고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거꾸로 생각할지 몰라요.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 이런 규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관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는 점, 반대로. 한번 생각을 반대로 해 보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규제 많은 큰 정부,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가능한 한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잘 움직일 거다. 다만 정부는 감시 감독만 실시하면 되고 범법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 된다. 모든 걸 통제하라고 할 경우에 관의 힘만 세지고 오히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못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그게 많아요. 거꾸로.
생각에 살짝 바꿔보시면 아, 일리 있다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4, 5면에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논술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논술에 정리를 한번 쫙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면에 이제 심상치 않은 농수산물 상승,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기후가 좋지 않으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기후가 좋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의 식량난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뭐 심한 가뭄으로 해서 곡물 가격이 치솟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죠. 장기 추세 고증을 보면 곡물 가격이 이렇게 전부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류의 장기 추세를 보면 계속 가격은 떨어져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가격이 떨어질까요? 당연한 거죠.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왜 많아지나요? 가뭄이라는데. 기술이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 망하면 다른 지역도 확 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여기서도 더 만들고요. 작은 단위 면적당 안에서 더 많이 생산해요. 옛날에는 이만큼 생산해야 요만큼 나오는데 요즘은 요만한 땅에서 이만큼 나와요. 즉 기술 개발, 종자 개량, 그렇죠? 수경 재배, 뭐 이런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지느냐는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흔해지느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예 안 먹는다든가. 이제 그거 안 먹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리 공급해야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 쌀값 무지하게 싸졌잖아요. 그럼 뭐해? 이젠 쌀은 안 먹죠. 먹긴 먹습니다만 빵 먹고 뭐 그렇죠? 샐러드 먹고 샐러리 먹고 뭐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단기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기사가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인류의 농산물 곡선을 보면 탁 내려와요. 이렇게. 이건 한 가지 딱 하나예요. 인류가 숫자가 늘었지만 공급은 그보다 더 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명한 내기가 있어요. 사이먼과 옐릭인가요? 옐릭의 내기라고 있어요. 옐릭이라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강산물 가격이. 근데 사이먼은 안 그렇다. 떨어질 거다. 내기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내려간다는 사람이 이겼어요. 자원고갈 막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갈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한 번씩 기억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뒤에 저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대인 면접관을 예스로 만드는 기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할 건지, 그쵸? 면접관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탁 역전을 시키는 건지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거를 좀 써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21페이지를 이번 주에는 좀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글생글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크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적으셔서, 그쵸? 잘 적어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글기자 꼭 신청하세요. 네, 고맙습니다.